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3%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고가를 여러분들 11만 2,100원으로 갱신을 해줬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10만원 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파동 자체도 지금 놓고 보시면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전쟁 관련해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와 주나 싶더니만 이렇게 흐름을 다져봐 주면서 자, 꺾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세가 기대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자, 오늘까지 해서 3연속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이 광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고, 자, 최근의 구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원전 대장으로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대장의 지위를 누구한테 뺏겼었다?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우건설한테 뺏겼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단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명백하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이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로 이렇게 오버행 리스크까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살짝 쉬어주면서 바로 이 2만원 구간의 라운드 피겨대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원전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오늘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태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25%대의 상승 흐름을 연출해 주었었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우진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앞전에 있었던 고가를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막 뚫어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이고, 자, 보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740만 주 가까이를 매도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는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최근의 구간에서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에게 대장주의 역할을 뺏기면서 상승률에 있어서 아무래도 뒤처지는 부분이 연출이 됐었다 보니까 굉장히 섭섭하게 느끼셨을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는, 자, 지금 구간에서 명백하게도 여러분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상승 파동이 1, 2, 3, 4, 5파가 전부 다 연출이 되면서 광기가 터져 나오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상승 파동을 말씀드려보자면 1파, 2파, 3파, 4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 이 구간에서 이제 5파동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아니 이거 지금 카운팅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1, 2, 3, 4, 5파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1, 2, 3, 4, 5파동이 이런 식으로 3파, 4파가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한번 카운팅을 해보자면은 1파, 2파동이 나오면서 3파, 4파가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온 다음에 5파동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앞전에 진행됐었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파동이 1파, 2파, 3파, 4파가 같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5파동이 연출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락을 연출시켰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로보스타만 보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전에 진행됐었던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부터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보통 1파동 2파동에서는 소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파동 2파동을 거쳐서 3파동 4파동이 같이 연출이 되다가 5파동이 진행되면서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켰었던 패턴이 연출되고 나서 미니 쌍봉을 만들어주고 나서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었던 엔캠의 케이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 HE중공업의 케이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바로 이 HE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1파동 2파동이 진행되면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을 소화해줘 놓고 나서 다시 한번 3파동 4파동이 이런 식으로 같이 연출되고 나서 튀어서 올라가는 5파동이 전부 다 연출되고 나서 다짜고짜 박스를 치는 구간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1파동 2파동이 진행되고 나서 3파 4파가 같이 나오고 나서 5파동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파 2파가 나오고 나서 3파 4파가 같이 나오고 나서 5파동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쉬어주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다른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지금 집 나갔던 외국인 수급이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70조에 육박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오롯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구간에서 좋은 내용의 이슈를 슬슬 터트려가면서 주가 관리만 해놓고 있었던 바로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다음 주로 제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미친듯이 끌어올리면서 장대양봉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인해서 통과된 이후로도 워싱턴 회담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미국과의 협력 내용의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소형 종목들까지 수급이 흩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오늘 썼던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웅이라든지 아니면 우진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는 이런 섹터 순환매 장세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바로 이제 태웅과 우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더불어서 DLNC 같은 경우에도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9.81%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상황이고,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원전 쪽과 건설 쪽이 같이 엮이는 바람에 이렇게 상승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신규 종목들이 등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그만한 처음에 대장이 치고 올라가서 1, 2등주가 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그 수급이 흩어지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조그만한 종목들까지도 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보성파워텍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으면서 전고점 구간에 딱 갖다 대놓은 자리, 그러면서 섹터 순환매가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950원대 형성이 되어 있었던 보성파워텍이기 때문에 20%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구간도 갱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포트에다가 구성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인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진이 튀어서 올라갔으면은 우진 엔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까지 딱 갖다 붙여 놓은 자리인데,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시가총액이 2,800억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튀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 이 구간이 45,000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만원대다 보니까 50% 정도는 일단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버티고 있었던 바로 이
우진 엔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장대 양봉을 먼저 보여주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장대 양봉 한 번이면은 사실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14만원대 가격대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증폭되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두산에너빌리티, 그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우리가 이번에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역사적 신고가 영역은 당연하게도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저항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에이펙을 기점으로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협력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딱 원전 관련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와주지 못하고 이 조선 관련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부터 윗꼬리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한번 거기까지 돌아서 올라가는데, 자,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들고 있어서 수익이 딱 찍혔는데 여기서 챙겨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팍 꺾이면서 절반 정도의 수익이 날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앞전에 구독자님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실제로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에이펙 연설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었던 10월 29일 날 매도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딱 클릭해서 상단에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해 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10월 29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94,00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자,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왔었던 이날 2월 2일 날에 매수 타점 안내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2월 2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86,200원 부근에서 매수 안내를 또 드리면서, 전쟁 이슈가 터졌었던 바로 이때 당시에 3월 3일 날 일단 매도 타점을 잡은 이후로 다시 한번 3월 4일 날 낙폭이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까지 좀 드렸었고, 자, 이 다음 번 메시지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3월 3일 날 매도 타점을 97,000원대 부근에서 일단 우리가 이 평단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매도 타점 안내를 바로 이 구간에서 드렸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드렸던 구간은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3월 4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를 82,800원대에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다 보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그러니까 앞전에 이 구간에서 사서 바로 이 구간에서의 일단 매도 타점을 잡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바로 이 구간에서 잡아갔었던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지금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거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요,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의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 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 규모로 놓고 봐도, 그러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폭으로 놓고 봐도 명백하게도 원전 대장주였지만, 지금 최근의 구간에서는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우건설에게 대장의 지위를 뺏긴 것이 굉장히 분했었던 주주님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기술과 대우건설이 너무나도 급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바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과열 구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수직으로 꺾어서 올라가고 있었던 대우건설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발생되는 이런 어떤 시가 이탈 패턴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에서부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낙폭을 주면서 분명하게도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리는 이런 패턴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지금 추격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서 메인으로 끌고 가시면서 그 이탈되는 수급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으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안 갔었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우진엔텍이라든지 아니면 보성파워텍,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태운 같은 경우에도 안 갔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승세가 나왔었던 상황이고, 우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거나, 아니면 안 갔었던 우진엔텍이라든지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공략해 들어가시면서 포트를 다각화하셔야지만 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출발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의 저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여러분들께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이다 하더라도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명백하게 밀려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을 발생시켜 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당장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덥석 잡는다라기보다는 주가가 과열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해주는 구간에선 내가 일단 매도로 챙겨간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타점에서 얼마든지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고점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